안녕하세요. 언론 인권에 관한 시사와 따끈따끈한 논평을 들려드리는 논평픽의 MC 안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인스타를 보다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댓글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150억이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인 거냐 등의 반응이 다수였어요. 그런데 이런 국제뉴스 보도가 오보라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편협하게 만들고 국가 간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논평은 이러한 문제를 다룬 논평으로 받아쓰기, 자극적 내용으로 점철된 국제뉴스, 이대로는 안 된다입니다. 논평은 한국 언론의 국제뉴스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관행이 결국 이번 주 터키 성고문 사건의 일반인 사진 무단 도용으로 가나의 인육케밥 판매 오보라는 참담한 결과를 냈다고 비판합니다. 지난 15일 터키의 여러 매체에서 터키 현지 검찰이 한국 국적 40대 남성에 대해 터키로 여행을 떠난 20대 한국인 여성을 감금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뉴스통신사는 이 소식을 한 터키 매체로부터 전해 듣고 보도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터키 언론 데일리 사바에서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한국의 일반인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는 것이고,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받아쓰는 관행상 대부분의 한국 언론사가 그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진이 무단 도용된 이들의 항의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사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터키 보도는 외신 보도를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국제뉴스 관행이 빚은 참사입니다. 외신, 뉴스통신사, 일반 언론사로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단 한 군데에서도 해당 사진이 실자, 피해자, 가해자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육케밥 사건은 한국경제의 최초 보도 이후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자극적인 국제뉴스 베껴쓰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심지어 주 가나 한국 대사관이 조사한 결과 인육케밥 사건은 가나 내에서 확인된 바가 없었고 오직 인터넷 가십을 다루는 매체에서만 보도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신빙성 없는 기사를 한국 언론이 그대로 베껴쓰면서 이번 인육케밥 오보가 나온 것입니다. 언론의 관행이 결국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가나라는 한 국가의 이미지를 망치는 결과까지 낳은 것이죠. 논평은 국제뉴스의 무게와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언론은 사람들의 흥미에 맞춰 국제뉴스 섹션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국제뉴스가 단순히 해외에서 벌어지는 엽기적이고 잔인한 사건, 사고를 보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고 각 나라의 사회 이슈가 국내에 보도될 때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논평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국 국제뉴스의 수준은 처참하다. 낡은 국제뉴스 관행을 벗어나 국제뉴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는 말은 이제 변명에 불과하겠죠? 이 논평은 언론인권센터 논평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논평팀 중 한 분인 민주쌤을 모셔왔는데요. 민주쌤의 디테일한 인사이트 듣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인권센터 논평팀 김민주입니다. 논평팀에서 원래 국제뉴스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계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국가명이 없고 20대 남성 모텔에서 묵상사.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의 제목이었는데 그걸 누르고 나면 한국의 사례가 아니라던가 이런 기사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돼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관련된 보도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외신 받아쓰기 보도로만 계속 이어지고 분석 기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외신을 계속 받아쓰기 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터키 사건이 터졌는데 인스타그램에서 터키 사건 관련 피해자분이 올리신 게시글을 받고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논평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기자님들께서 그러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정말 실제로 이 사진이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라 할지라도 인권적인 측면에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보도해도 되는지가 옳은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